중에 문자가 자꾸 와가지고 너무 이 중구난방으로 수술이 성공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돼가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세 수술은 최소 일주일 이상 경과를 봐야지 그 혈액 순환이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살았구나 하면은 그게 이제 끝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한 이 이식 수술은 혈액 순환이 잘 돼가지고 조직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여기 같이 계신 그 장기식 센터장님 이야 면역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또 면역 치료를 해주셔야지 잘 돼야지 이제 성공이 되는 겁니다. 섣부르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경과 보고를 드리려고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왼팔이 잘려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절망에 쌓여 있고 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하시는 고인이 계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10시간 정도 수술이 진행됐고, 오늘 아침에 현재 그 환자 전신 상태도 양호하고 혈압, 맥박 다 안정한 그런 상태고, 환자분 오랜 수술 시간 동안 좀 부어 있지만은 이 엄지손가락도 움직이라 그러면은 조금 움직이고, 둘째, 셋째 손가락도 조금씩 이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신경 연결 금방 했는데 어떻게 움직이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는 신경이 아니고 힘줄입니다. 그래서 그 힘줄들의 연결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제 수술 중에 가장 이제 어려웠던 점이 최초 수술로 최초 손상으로 많이 다치고, 또 2차, 3차 그 다른 지역에서 수술하고 오고, 또 저희들이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전원을 오셔가지고 골수염 치료하고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기증받을 이 손 안에 다쳤는 절단된 손 안에 흉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용어로 유착이 심하다고 그래 말씀드리는데, 신경, 인대, 근육 이런 유착이 많아가지고 기증자에서 받아오는 손가락은 손가락의 힘줄들을 당기면서 요거 움직이면 요거 엄지손가락, 이거 셋째 손가락 당기면 세 번째 굴곡근, 다섯 번째 굴곡근,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펴는 힘줄, 이걸 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절단돼 가지고 떡이 돼가 있는 그 조직에서는 이게 엄지손가락 힘줄인지 둘째 손가락 힘줄인지 셋째 손가락 힘줄인지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처럼 매일 수부 미세 접합 수술을 하고 있는 저희 W병원의 수부외과 팀이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 신경을 찾아가지고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정도는 이 사나 죽느냐,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중요하고, 이후로는 거부 반응이 어떨까에 대한 거를 쭉 이제 모니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이제 장기 회복에 걸리는 거는 신경이 얼마나 잘 회복되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신경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 손가락 쪽에 건강한 신경에다 연결해 놔가지고 많이 회복이 잘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 민족이라서 큰 차이가 안 나면은 남자 여자 차이 안 나는 정도 같으면은 혈액형이 같은 조건 하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40kg 나가는 성인하고 100kg 나가는 성인하고는 맞추기가 힘들겠지만은 몸무게가 비슷한 그런 경우에는 크게 관계가 없고, 나이도 30대, 40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분께서 팔뼈 2개가 있는데 그 팔뼈의 폭이 거의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선택하는 데는 쉬운데, 장기를 주실라는 분이 없고, 저번에도 준비 다 했다가 끝에 이거 내장만 주지 팔은 절대 못 주겠다 그러셔가지고 준비 다 했다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공 여부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런 복합 조직이 이제 다 타인의 것을 이제 이식하는 경우에 첫 번째 이제 혈행이 잘 돼야 되겠고, 지금 그거는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거부 반응의 발생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손을 이식하는 목적이 사실은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기능적으로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그걸 기대하고 이제 이식을 하는데, 이제 신경이라든지 이런 재생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기능성을 얼마나 정도 좋을지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성공해야지 성공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라이너 센터에서 미국 최초 팔이익 수술이 1999년도에 행해졌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팔이익 수술을 하려고 2000년도 귀국해갖고 2010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만들고 팔도 이식할 수 있다 하는데 의료 기술이라는 것을 봤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렸고, 그 이후에 언론과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팔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팔을 안 주는 거, 받는 사람도 또 부담스러운 거, 그런 것 때문에 못했던 과정이 있었고, 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20년이 준비된 그 프로젝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절단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안 오기를 바라고, 제가 있었던 그 미국 병원의 환자가 매트 스캇인데, 그분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된, 우리 연수로 따지면 18년째 지금 팔 이식해서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면역 억제제도 먹고 있고, 미국의 스캇 매트라는 그분은 지금 당뇨병이 있는 응급구조사인데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응급구조사로서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거를 교육하는 사람이고, 아들내미하고 야구공도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들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 손 움직이는 거 이런 게 많이 보일 겁니다. 짐 같은 것도 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정상인 그걸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그 대쉬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디서빌리티 장애가 있느냐 하는 스코어가 있는데,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지는데, 정상인하고 똑같게 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고, 일상생활에서 이 반대편 손이 한 손을 잡아줘서 같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혼자서 컵을 들고 물 따르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거의 지금 그 90%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조직 이식들은 다 싱글 셀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세포입니다. 콩팥 이식 그러면은 콩팥에 막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콩팥 세포 덩어리를 혈관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심장 이식 그러면은 심장 근육 덩어리 한 가지를 혈관에 연결해 주는 거고, 각막 이식 같으면은 각막 조직 한 조직입니다. 근데 팔 이식은 그러면 왜 콩팥 이식이 1955년도에 세계 최초로 됐는데 왜 이 팔 이식은 2000년도 돼서야 이게 시행됐냐? 의학의 새로운 트렌드가 복합 조직을 이식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조직이 한꺼번에 들어간 조직을 이식하는 게 2000년도야 됐어야 이제 가능해졌다 이 뜻입니다. 많은 선각자들의 실험과 연구 끝에 단일 세포 이식을 하는 정도의 면역 억제제만 써도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더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2000년도가 되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가지고 팔 이식 수술은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 되고, 환자 절단된 부위는 손목인데 손목에서 절에 수술을 해서 골수염이 있어서 손목 위에 뼈까지 올라가가지고 손목에서 한 5cm 정도 되는 데서 기증자의 팔을 접합을 했습니다. 우리 미세 접합 수술하는 거는 자기 조직을 자기가 붙이는 게 그 접합 수술이고, 이식 수술은 자기 게 없으니까 남의 팔을 가져오는 접합 수술입니다. 그래서 접합 수술하고 나서는 그냥 항생제만 쓰면 되고 혈액순환만 유지하면 되는데, 이식 수술은 거기에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관찰해야 되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체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의료진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요거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까지 돼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술하면서도 팔을 절단해가 왔는 팔을 분리하면서 여기 이분의 신경이 여기 어디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또 받는 분 흉터가 많은데 이 혈관은 이쯤에서 있으니까 이쯤에서 잘라달라, 수술 중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팔을 이식할 때 모든 장기가 돌아가서 재건을 한다는 거는 면역학이 발전한다 그러면은 암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내가 없어진 분, 또 다리가 잘려갖고 관절이 다 없어진 분, 이런 분한테서 장기 기정이
적극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죽어가는 분에 있어서 모든 그 장기 조직을 다 잘라갖고 이식해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합 조직 이식의 면역이 치료가 활성화되면은 인류에게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츠버그의 그 듀크에 있던 선생님이 그 아기 신장 이식 받은 아기한테 있어서 양손이 없어가지고 신장 이식을 받았던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두 팔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식이 돼가지고 생착이 된다 그러면은 똑같이 성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수술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다가 이 수술비도 정해달라. 그 다음에 보험 여부를 정해달라.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 신청 결과에 따라 갖고 이게 보험 적용이 되고 또 수술비는 그러면은 그 자기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보험이 되고 나면은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내에 자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콩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거부 반응이 있는데 지금 손이나 팔, 수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저는 이쪽은 전공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피부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콩팥 같은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덜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옆에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서 거부 반응이 있을 때 필요하면은 외형으로도 보고 조직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고 비교적 치료에는 반응을 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 원장님께서 그때 제안하신 게 지금 추진해오신 탄식만 성공한다면 또 하나 대구 의료를 갖다 알릴 수 있는 대구의 경쟁력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리 탄식 부분을 갖다가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성도의료 기술로 우리 미디시티 해외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공여자 찬이라든지를 갖다가 전 대구시 의료진들이 팀을 합쳐가지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대구 각 병원들 종합병원도 그렇고 작은 의료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 있다면 저희들 은기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계속적으로 대구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술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의료기술 수준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변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은 의료 선진국가인데 지금 이식에 대한 욕구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술을 또 우리나라에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의료진으로서는 상당한 자존심에 상처가 있는 거고 환자가 기증을 다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그냥 과장해서 없애고 또 팔이 없는 분들은 우울증,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이 정신적 고통 또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수술 계기로 조금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고 팔도 기증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